자, 신소재 개발과 이용해 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요. 첫 번째,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옆에 신소재.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형시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 요걸 신소재라고 얘기를 해. 오늘날의 신소재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신소재라기보다는 이건 뭐 구소재에 속하죠. 이제는 또 새로운 애들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로서 저항에 따라서 우리가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분류하는 건 알고 있죠. 도체라고 하는 건 전류가 잘 흐르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절연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 같은 거 만들 때 가운데 있는 구리선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인 반면 주변을 덮고 있는 피복은 절연체에 속하는 거죠. 자, 근데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거예요. 자,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애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떨 땐 전류가 흐르고 어떨 땐 안 흐르고의 조건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자, 그 다음. 자,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의 첫 번째가 액정입니다. 자, 액정 같은 경우에는요,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고체 성질을 가지면서 액체처럼 흐르는 물질. 오케이? 고체인데 액체처럼 흘러다니는 애. 이게 액정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늘고 긴 분자가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데 전압에 따라서 배열이 바뀌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압을 걸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배열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걸 이용한 게 바로 액정 디스플레이. 우리 LCD 그러면 확실히 다 알죠, 그죠? LCD 모니터, LCD TV, LCD 그 핸드폰 화면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LCD가요, 액정을 이용한 화면 표시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LCD의 원리는 뭐냐면요,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 평광. 자, 평광판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틈을 이렇게 가로로 해놓은 애가 있고, 이걸 90도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애가 있는 거야. 자, 이게 A판이고 이게 B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선 그어놓은 게 틈이에요, 틈. 빛이 지나갈 틈. 자, 그런데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A를 통과한 애는요,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런 애만 통과했겠죠. 그러니까 좌우로 진동하는 이쪽 판에는 지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뒤에 빛이 도달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A에서 B로 갈 때 하나는 세로로, 하나는 가로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틈을 만들어 놓아 버리면은 빛이 지나가다가 여기를 통과한 아이들은 여기를 통과하기 힘들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LCD가요, 이 평광판 사이에다가 액정을 집어넣게 되는 거야. 평광판 사이에 액정을 집어넣어서, 자, 그렇게 액정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수직으로 평광된 빛이 액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때 액정에서 뒤틀려요. 자, 뒤틀림이 나타나면서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는 거야. 빛이 지나가다가 액정에 의해 가지고선 이렇게 틀어지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틀어지면은 수평 평광판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전압을 딱 하니 걸어주잖아요. 그럼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이 일정하게 배열을 해버려, 정렬을 해버려. 그럼 빛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버리죠. 그러면 평광판을 통과하는 빛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뒤틀리지 않아서 통과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전압을 걸어주면은 빛이 나오는 게 없고, 전압을 안 걸어주면은 빛이 나오고, 그럼 전압을 조금 걸어주면은 살짝만 나올 거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빛의 색이라든가 양 이런 것들을 투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CD 모니터는요, 항상 LCD 모니터 보시게 되면 항상
백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빛을 내는 전구가 항상 달려있어. 한번 모니터라든가 LCD 모니터 한번 뜯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에 백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빛을 쏴주는 애가 꼭 있어요. 그거를 평광판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본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자와 발광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들은 빛내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이오드가요, 이렇게 생겼는데 원리는 뒤에서 이제 얘기할 거야.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한쪽으로만 흐르게끔 해주는 걸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가요 기계들마다 거의 들어있게 되는데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기 부품이에요. 우리 가정에서요 쓰고 있는 전기가 교류 전기죠, 그죠? 교류 전류죠. 교류로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거를 직류로 바꿔주는 애를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는요, 그러니까 교류라의 개념은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얘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류의 개념이에요. 근데 직류는 뭐야? 우리 건전지 보시면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죠?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끔 가는 거, 한방향성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한방향성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PN 접합 다이오드라고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나와.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증폭작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위치 작용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트랜지스터야. 그래서 한쪽으로는 흐르고 한쪽으로는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해주는 거고요. 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LED. 자, 이 LED는 또 여기 LED라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이 들어봤죠. 뭐 LCD 다음 세대가 LED였죠. LCD는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백라이트가 꼭 있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 완벽한 뭐 검은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입자 자체가 빛을 내는 애기 때문에 백라이트나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그 자체가 빛을 내는 애야.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역시 영상장치나 TV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OLED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야. 자, 뭐 할 때 쓰느냐? 접을 때, 휠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압력 감지기, 압력 따라서 저항 달라지는 걸 이용하는 게 압력 감지기예요. 자, 그다음 레이저 광원, 빛을 방출하는 성질의 반도체 개념이에요, 이것도. 자,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반도체인 건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태양 전지도 반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태양 전지 빛을 받았을 때 들뜬 전자를 만들어주는 게 반도체의 원리고요. 자,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성질 해가지고서는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이라든가 그 다음 밝기에 따른 전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조두개 조명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자. 반도체와 다이오드, 여기 물리학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가리키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쪽 파트를, 신소재 파트를 물리 선생님이 가르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랑 연결해 가지고 요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데, 고유 반도체는요 불순물이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가진 반도체로 낮은 온도에서 양공이나 자유전자 수가 매우 적어 절연체에 가까워요. 오케이? 절연체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는 이거예요. 비고유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주는 거죠. 자, 불순물을 넣어줘요. 이 과정을 뭐 도핑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순물 종류에 따라가서 그 P형이냐 N형이냐가 나뉘어지게 돼요. 별표 한번. 자, P형 반도체는요, 자 보세요. 우리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애가 규소예요. 규소는 14족이죠. 자, 14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규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서로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이때 거기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애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결합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꼭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겠죠. 빈 곳이 나타나죠. 이걸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공. 요 빈 공간을.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전자가 들어가면서 전자의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자, 14족끼리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여기 13족인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가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전자는 이쪽 규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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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요? 그 다음 붕소는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얘 붕소꼬야, 얘 붕소꼬야, 얘 붕소꼬야.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공유결합에 참여 못하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빈자리가 되는 거야. 이걸 양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이런 양공 형태가 되면은요, 거기를 어떻게 돼? 양공 사이사이를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이라고 했는데, 전하,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양공이 해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13족인, 즉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자를 결합시켜가지고 원소를 결합시켜서 하는 걸 P형 반도체라고 하면, 요번에는 오히려 한 개를 더 많이 한 거야. 그걸 자, 네거티브형. 자,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해. N형 반도체. 자,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를 집어넣어. 그럼 전자 1개가 남지. 이제 오히려 전자 1개가 남아가지고 이 남는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긴 양공이 전하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여기는 전자 자체가 직접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니? 이해됐어요? 이게 P형과 N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둘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둘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전하의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별표죠 또. P와 N을 접합시켜버리는 거죠. 야, P와 N을 접합시켜버리면 PN 접합 다이오드. 오케이? 자, 극이 2개인 전기소자 다이오드 이렇게 돼 있는데요. P형과 N형을 접합하여 양 끝에 전극을 붙인 거예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 자,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줘. 그걸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정류작용 한번 읽어.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정류작용을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P형 반도체는 여기 점점으로 되어 있죠. 양공이 있는 거야. 빈 공간이 있는 거야.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남아도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전류를 딱 하니 흘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전자는. 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빈 공간으로 전자가 쏙쏙쏙쏙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순방향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방향 전압으로 가게 되면은요, 전류가 흘러요. 근데 역방향으로 했을 때 보세요. 반대로 이게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죠? 근데 N형 반도체에 전자가 남는 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쪽으로 가버리죠. 여기는 빈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자, 이쪽으로는 전자가 이동이 없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아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교류는요, 이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류의 개념이야. 방향성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 방향성으로만 계속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 부분은 배우면 알아둬야 되고요. 안 배우면 몰라도 돼. 근데 많은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있어. 오케이. 마지막으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보자. 자, 자기적 성질, 즉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자, 자석이 될 수 있는 애들은요, 외부 강한 자기장 속에 놓아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 성질을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게 철이에요. 자, 우리 왜 저기 뭐야, 못이라든가 클립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막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얘가 자석되는 거 느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 근데 자석이 될 수 없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요,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여기 초전도체 별표 쳐주세요. 100%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옆에 초전도 현상 발견. 자, 1911년에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액체 헬륨을 통해 가지고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데 4켈빈에 해당하는 데서 수온의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오케이? 0켈빈이 몇 도였니? 4켈빈이면 몇 도에 해당하는 거야?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죠, 그죠? 자, 4켈빈이면 거기다 플러스 4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극저온이죠, 그죠? 자, 이런 극저온에서 이렇게 전기 흐르는 실험을 하다 보니까 수온의 저항이 갑자기 0이 되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초전도 현상이 되는 거예요.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까지 있어요. 정기적 특징과 자기적 특징이 둘 다 있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특정 온도가 되잖아. 저항이 0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온도가 낮아지면은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지죠.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지다 보면은요, 저항이 점점 낮아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 저항이. 어느 순간이야. 그 순간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저항이 0이 될 때의 온도야. 그 저항이 0이 될 때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이스너 효과. 이것도 별표. 임계온도 마이스너 효과 굉장히 뭐 장학 퀴즈 같은 데 보면은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자, 이 마이스너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으면 초전도체가 이렇게 동동 뜨게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전도체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반해서 자기장이 형성돼 버려, 이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이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우리 초전도체 이용해가지고 인공 핵융합 장치. 인공 핵융합 장치. 핵융합이 뭔지는 기억나죠? 수소 핵융합 시켜서 헬륨 만드는 거, 그죠? 자, 별에서의 에너지 발생 원리였죠, 핵융합이. 그거를 지구에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만약에 지구에서 그거 하면 어떻게 돼? 수소는 넘쳐나니까 에너지를 무한정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핵융합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왜? 우리 별 같은 데서는 거의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해야지 된다 그랬잖아. 온도가, 높은 온도가 필요해. 지구와 같이 중력이 약한 데서는 거의 한 1억 도까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번에 미국에서 뭐 잠깐 성공했었죠. 핵융합 성공해가지고 에너지 얻는 그런 거 뉴스 본 적 없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요, 부분 성공은 하고 있어. 요런 기술로는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1억 도라는 온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자, 1억 도라는 온도를 만들어야지 수소끼리 이렇게 결합해서 헬륨이 짠하고 나와. 그런데 1억 도라는 온도를 만들면은 그 1억 도를 가둘 수 있는 물질이 있다, 없다? 이거 물질이 없는 거야. 이거 물질이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초전도 현상 이런 거 한 것처럼요, 자기장 위에 이렇게 띄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핵융합을 실시하게끔, 그러니까 누가 붙지 않고 주변에서 붙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핵융합하게끔 이렇게 연구 중에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입자가속기, 초전도 슈퍼 이런 것들, 저기 슈퍼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요. 저기 보면은요, 전력 손실 없는 송전선. 자, 세라믹을 사용한 초전도체 해가지고 액체 질소가 흐르는 층. 액체 질소가 흐르면 온도를 낮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초전도 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이 0이니까 이거 어때요? 열 손실, 그러니까 전류 손실이 없는 거야. 전기 손실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100을 생산했으면 100이 다 나한테 오는 거죠. 그 문제는 뭐겠어? 이 전력 케이블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겠지. 그죠? 손실되는 전력량보다, 전력값보다 제가 더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자기공명장치 MRI 돼 있죠. 초전도체로 만든 전자석에서 발생한 강한 자기장,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그걸 통해서, 자기장을 통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안에 영상을 찍는 게 자기공명장치의 원리예요. 센 전류를 흐를 수 있으므로, 자, 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전류 흘러서 전류 주변에 자기장 생긴다라는 거 배웠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을 낮춰주게 되면은 그만큼 센 전류를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자기부상 열차,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스너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돼? 동동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떠오르면 뭐야? 마찰이 없는 거야. 통만 밀어줘도 얘는 쑥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임계온도 1980년 후반에 77켈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임계온도를 높이는 실험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계온도라는 게 너무 지금 현재 낮잖아, 온도가. 그러니까 거기 온도까지 낮추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또 필요하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임계온도를 높이면 조금만 낮춰줘도 쉽게 초전도 현상을 얻을 수 있는, 초전도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오디뮴 자석. 이거 뭐 네이버에 쳐보면은 그냥 팔아. 네오디뮴 자석 쳐보면은 굉장히 센 자석이지, 센 자석. 자,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요.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일정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파는 거에 뭐 제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거 없어. 왜냐면 저거 엄청 센 네오디뮴 자석은요, 손가락 사이 놓고서는 그 사이에다 딱 하잖아? 그럼 이거 찔 수도 있어. 그만큼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애예요. 자, 하드디스크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나 고출력 소형 스피커나 강력한 모터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됐는데, 나노기술 그러니까 작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소재는요, 나노 단위 수준으로 원자 결합이나 배열을 하여 시킨 신소재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핀. 이게 흑연의 한 층에 해당돼요. 그래핀. 요 그래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공유결합한 육각 모양의 벌집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그래핀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 저거를 뭐 유명한 일화인데, 그래핀을 얻어내는 방법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은 뭐 했느냐, 흑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떼니까 한 겹이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그래핀을 얻어내는. 자, 이게 흑연의 한 단면 개념이거든, 단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얻어내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게 열이 잘 전달되고 투명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고 강도도 높고 잘 휘어지고 엄청나죠.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수송과 저장이 어렵고요, 반도체처럼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냥 계속 전류가 잘 통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래핀을, 이제 평면이잖아, 평면. 걔를 어떻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의복형 컴퓨터라든가 콘택트 렌즈라든가 반도체 소재, 아니면 초경량 고강도 소재,
이런 것들에 쓰고 있어요.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탄소 나노튜브는요, 그래핀을 한 바퀴 삥 하고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원형 형태로 통을 만들어준 거야. 자, 탐침. 그러니까 침이죠, 침. 그래서 첨단 현미경의 탐침, 나노 핀셋, 이런 것들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 플로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60개 축구공, 탄소 60개가 이런 식으로 축구공처럼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럼 빈 공간에 뭔가 넣고서는 이동시킬 수 있겠죠. 이 공 자체를. 그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쫙 읽어봐 주시면 돼요. 자, 개코 도마뱀,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도마뱀이요, 벽면을 그냥 미끄럼 벽면도 잘 탁탁탁탁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올라가나 해가지고 발바닥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미세 손모들이 있는 거야. 미세한 손모들이 있으니까 벽에 이렇게 딱 붙였을 때 마찰력이 그만큼 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한 게 개코 테이프. 개코 테이프, 그 다음에 의료용 패치, 수직벽을 오르는 로봇, 이런 것들이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개코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딱 붙여. 그리고 아래로 살짝 내리면은요, 벽에 딱 붙게 돼. 그래서 잘 안 떨어져. 힘을 줘도. 근데 요걸 살짝 이렇게 뜨면은 또 떨어지는 그런 테이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홍합. 자, 이 홍합. 이것도 여기 굉장한 애인데 뭐냐면은 접착 단백질을 분비해요. 홍합 보면 알겠지만은 바다에 다 바위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거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그만큼 단단하게 붙어 있어. 근데 바닷물에 이렇게 적시고 그래도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중 접착제라든가 의료용 생체 접착제, 수술용 봉합사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거미줄 같은 경우에는요, 방탄복. 그러니까 이 거미줄이 강철보다 강도가 5에서 10배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성질을 이용해서 방탄복 같은 데도 응용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이용하는 거 이용해가지고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렇게 초음파 이용해가지고선 이렇게 지형짐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지. 자, 연잎의 표면은, 연잎이요, 미세한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표면에 이제 물이 떨어져도 이렇게 동글동글 맺히면서 또르륵 떨어져 버리죠. 맺히지 않죠. 그죠? 자, 이게 방수 코팅제나 오염 방지 페인트. 자, 그 다음 상어비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에 의해서 물 저항력을 줄여줘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전신 수영복이 나왔었어요. 오늘날에는 전신 수영복 금지죠, 지금 이거는. 자, 독고마리 열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달라붙어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한 게 벨크로 테이프. 자, 모르포나비 날개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색소를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얇은 막의 격자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 층으로. 그래서 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색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 그걸 이용한 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그 섬유 격자 무늬를 해가지고 햇빛을 비쳤을 때 어떤 식의 색깔이 나타나게끔 하는 거. 아이고. 자, 현상기억합금 같은 경우에는요, 모양을 변형해도 원래 모양이 되돌아오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기억하게끔 하는 거야. 원래 저기 인공위성 저 안테나 같은 거 할 때요, 안테나 개발할 때 이게 처음 이렇게 구부러 놨다가 우주 쫙 가서 펴지면은 자기 모양대로 다시 펴지게끔 하는, 그게 형상기억학금, 그것 때문에 개발했던 거였는데, 오늘날엔 안경테라든가 뭐 브래지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뭐 자연분해 비닐, 유기태양 전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확인 가보죠. 자, 가늘고 긴 분자예요. 액체와 거체 성질을 가졌어요. 바로 액정이죠, 액정. 자, 한쪽으로만 전류기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교류 직류 뭐예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자, 고유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3개짜리를 넣었어요. P형 반도체죠, P형 반도체. 자, 요번에는 고유 반도체에다가 5개짜리를 넣었어요. N형 반도체죠. N형 반도체고요. 자,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됐어요. 뭐예요?
초전도 현상이죠. 자,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봉소를 첨가했어요. 뭐였어요? 네오디뮴 자석이죠. 자,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 구조로 이루어진 물질을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핀. 자, 생명체의 행동이나 특성을 모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생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오케이.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보자. 7문제만 하고 오늘 쓰자. 자, 1번에 OOX, 2번에 니은 디귿. 자, 3번에 OXO, 4번에 양궁전자, 5번에 영 초전도체, 6번에 기역 니은 리을, 7번에 기역 니은. 됐니? 어, 93쪽부터 어디 보자. 97쪽까지지. 93부터 97까지 문제 풀어줘. 자, 1번에 2번이죠. 그 다음 2번에 3번이고요. 그 다음 3번에 4번이에요. 4번에 5번, 5번에 4번. 여기서 틀린 거 질문. 질문사. 2번이요.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액정은 전압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바뀌어요. 액정에 전압을 가해주면 분자 배열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이 고체 결정 성질을 가지면서 흐르는 성질도 있는 게 액정의 특징이에요. 근데 LCD 모니터는요, LCD 장치는요, 별도의 배경화면이 꼭 필요해요. LED가 필요 없는 거고, LCD 같은 경우에는, 액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꼭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정답이야. 또 질문 있니? 자, 6번에 3번이고요. 7번에 3번, 8번에 5번이에요. 9번에 4번, 10번에 3번. 여기서 뭐 틀렸어? 다 맞았어? 11번에 B, D, 12번에 5, 13번에 5, 14번에 3, 15번에 5, 16번에 3. 틀린 거 없어? 17번에 5, 18번에 4. 자, 그 다음 19번. 자, 19번은 자,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나와 같은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번에 그래핀이죠. 원소는 탄소예요. 그 다음에 열을 잘 전달한다, 뭐 강도가 높다, 잘 휘어진다,
뭐 투명하다 이런 것들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건 뭐 홍합이나 연잎이나 독고마리 열매나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지. 뭐 썼어? 홍합, 접착 단백질을 해서 젖은 표면에서 잘 붙는 거, 뭐 수중 접착제라든가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죠. 자, 실력업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질문 없어? 실력업으로 가서 2번, 1번에 2, 2번에 4, 3번에 3, 4번에 3이죠. 틀린 거 1번? 자, 우리 전자 이동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전자 이동. 자, P형이 있고 N형이 있어요. 자, 그럼 전자의 이동을 자, A랑 연결했다라고 하게 되면 전자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A에 연결하게 되면은요, P에서 N 쪽으로 전자가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이거는 역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B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방금 A에 연결한 게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B로 연결하는 게 순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로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디귿에 P형에는 규소에 갈륨을 도핑하여 만들 수 있다. 그쵸? 갈륨 집어넣기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 돼요. 또 질문? 없어? 오케이.